4월 7일 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또 5종목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DPC인데요. DPC는 이전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8,000원대는 강력하게 매수를 하라고 매수 관점으로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이 8,000원대를 매수 관점으로 안내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봉에서 봤을 때 구름층 하단의 지지와 주봉의 120주선 두 개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강력한 매수 자리였죠. 그 자리를 노려서 매수를 했다면 2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재무구조가 좋은 종목이 주봉에서의 구름층 하단과 120주선 더블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들어오면 절호의 매수 찬스가 될 겁니다. 이런 자리만 노려서 매수 진행을 한다 그러면 주식 투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재무구조가 탄탄한 종목이 주봉에서 저점 매수 기회를 주는 것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는 매도를 잡아야 될 타이밍이죠. 이제는 오늘 상한가를 시연했는데 상한가를 기록한 가장 큰 배경은 동남아 우버라고 할 수 있는 그랩의 이제 상장 추진이죠. 뉴욕 시장의 상장 추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DPC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주봉에서는 확실하게 지지를 받고 왔고 일봉상에서도 이평선을 다 돌파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뭡니까? 왼편의 구름층을 보라 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왼편의 구름층을 보게 되면 구름층 상단에 저항이 나오죠. 그 자리가 이제 19,400원대가 됩니다. 오늘은 18,000원에 상한가 종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19,400원대에 있는 이 저항을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21,900원이 최고점인데 언젠가는 최고점을 돌파하겠죠. 그러나 이 구름층이 곧 매물대를 뜻합니다. 매물대를 뜻하기 때문에 19,000원대 진입을 한다 그러면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큰 상승을 노리기보다는 적절한 자리에서 매도로 끊는 것도 수익을 완결시키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종목은 HMM입니다. HMM. 일전에도 제가 HMM에 대해서는 35,000원대 매도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다시금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또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월봉에서 구름층 상단에 저항에 맞았기 때문에 구름층을 벗어나지 못하고 밀린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박스권으로 전개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구름층 상단을 벗어나기 위한 박스권 전개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구름층을 벗어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구름층 상단이 이제 35,600원대가 되는데요. 구름층 상단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 48,000원대 매도할 수가 있죠. 주봉에서 이 자리가 이제 아마도 120주선이 될 겁니다. 현재는 5만원이지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48,000원대에서 만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박스권 하단을 지지를 받고 이제 상단을 향해서 가는 흐름이죠. HMM이 눌릴 때 26,500원, 550원까지 눌렸어요. 누르고 나서 이제 다시 상승으로 전개되는 모습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HMM에 대해서는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 갈 수 있는 기회이고 바로 갈지 아니면 좀 다시 어느 정도의 저항을 맞고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구름층 상단의 저항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35,600원대 저항. 그 전 고점은 35,700원이었죠. 가고자 하는 목표는 48,000원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48,000원 이상으로 볼 수 있는데 단번에 가지 않고 일봉상에서 그려가는 그림이 올랐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갈 수는 있어요. 이 모양은 궁극적으로 48,000원 이상을 가는 그림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35,000원대 매도가를 안내 드렸다면 이제는 48,000원. 그리고 단기 저항은 일봉상에서 31,000원대 저항이 있긴 있습니다. 31,000원대 누르고 나서 돌파할 자리가 이제 31,000원입니다. 31,000원대를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한번 부딪힌 저항은 다음에 갈 땐 또 저항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의 관점으로 보시되 여유 있게 48,000원까지 노리시고 가도 돼요. 지금부터 50%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애니능률인데요. 애니능률이 2,000원대부터 2,000원, 3,000원대부터 25,000원 거의 10배의 상승을 가져왔는데, 자, 이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펀더멘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매출액이 750억, 영업이익 20억, 순이익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종목이죠. 근데 시가총액이 3,800억입니다. 시가총액 3,800억. 우리가 이제 계속 상승이 나오면 잊어버리고 가는 게 펀더멘털이에요. 펀더멘털 다 무시하고 그냥 주구장창 상승만 노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교육 메타버스라는 그런 이슈가 있긴 하지만 애니능률은 적절하게 이제 정리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월봉상에서 본다 그러면 두 개의 큰 양봉을 세웠죠. 양봉을 세웠는데 이제 매도 타임을 잡아야 될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어디서 매도를 잡을 것이냐? 2013년도에 갔던 이제 저점에서부터의 흐름들을 보아도 이 주식은 이제 추세선으로 그어봐도 이제 매도 단가에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기록했던 자리서부터 추세선을 그려도 이제 매도 단가에서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애니능률에 대해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 내신 분들은 여유 있게 매도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 불안하겠죠. 5% 10% 먹으려고 들어왔다가 만약에 내일 하락으로 반전하면 큰 데미지를 입을 게 분명하니까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펀더멘털을 무시할 수 없으니 시가총액 3,800억은 고평가 측면이 있고 거품이다 라고 보고 매도 대응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상승만 하는 주가는 없습니다. 주식은 없고요. 이제 애니능률은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될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봉에서 이제 21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이격이 벌어지면 회귀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격을 좁히는 그런 단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니능률은 저는 매도 관점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지금 DPC하고 HMM 애니능률 세 가지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어제 안내드렸던 종목들 잠깐 볼게요. 어제 안내드렸던 기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기아는 21선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차량용 반도체 공급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지만, 그러나 차트 모양상 기술적으로 보는 흐름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21선 지지를 잘 받고 간다라는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휴마시스, 어제 제가 만원대는 저항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1050원까지 왔었죠. 왜냐하면 일목균형표 구름조 상단과 일봉의 201선 저항이 겹쳐있기 때문에 만원대는 저항이 될 것이다. 오늘 1050원까지 가고 윗꼬리 달고 밀린 겁니다. 그리고 삼성출판사도 제가 이제 펀더멘털 측면을 보자. 물론 핑크퐁 아기상어 관련하여서 기대감이 있고, 이것이 이제 또 메타버스와 관련된 그러한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시가총액 5천억은 너무나 부담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5.8% 밀렸는데요. 이런 부담을 시장에서도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지금은 매도 관점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어제 셀테리온 말씀드릴 때 2%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많이 밀릴 수 있다. 오늘 장중에 2.8% 올랐습니다. 2.8% 오르고 종가는 0.8%로 마감을 했는데요.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이럴 때는 2.8% 상승했을 때 양봉을 세우고 마감을 했어야 돼요. 내일 한 번 더 봐야 돼요. 내일 다시 또 1% 이상 양봉을 만들면서 세워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21선 걸터 있지만 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2% 이상에서 종가가 형성되지 않고 0.8% 밀렸기 때문에 내일 1%의 상승을 다시 봐야 됩니다. 종가 기준으로. 그래야만 안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21선은 강한 지지가 안 될 수 있어요. 21선이 지금 45도 각도도 아니고 약간 30도로
완만한 상승이죠. 이럴 때는 이걸 믿기가 힘듭니다. 이 지지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1% 정도의 상승을 세우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봤던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는 지지를 받아야 될 자리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락을 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말씀드렸죠. 아직도 하락 관점입니다. 조금 더 하락을 해서 지지를 완벽하게 9,900원대 지지를 받고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어제 말씀드렸던 5종목 리뷰를 하고 또 오늘 2종목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보고자 하는 종목은 덕성입니다. 윤석열 관련주로서 덕성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5,000원대부터 29,500원 무려 6배의 상승을 가져왔는데요. 이것도 이제 펀더멘털 측면을 보자고요. 자꾸 주가가 상승하니까 더 갈 것이라 보지 말고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입니다. 매출액이 1,100억이고 영업이익이 50억, 순이익이 30억대 나오는 회사예요. 근데 시가총액이 4천억이에요. 대선 관련주가 그런 펀더멘털을 무시하고 계속 달린다고 이제 장담할 수가 없죠. 예전에는 뭐 4대강 관련해서 이화공영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런 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은 상한가 제도가 30%잖아요. 한번 상한가가 30%고 레인지가 이렇게 큰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가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또 종목들이 이제 분산되어 있죠. 어느 한 테마가 분다해서 한쪽으로 붙질 않아요. 상장 종목도 많고 또 좋은 종목들이 많아졌어요. 과거 10년 전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측면을 무시하고 무조건 달리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봐야 돼요. 시가총액이 4천억인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거기다가 월봉에서 봤을 때도 지금 추세 상단선에 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세 상단선에 정확하게 걸려요. 그러니까 덕성은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지 계속 간다고 새로 매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격을 채우는 과정이 필요하죠. 21선까지 하락까지도 염두를 해야 됩니다. 덕성은 더 이상 매수로 보지 마시고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펀더멘털 측면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시가총액 4천억은 너무나 고평가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제 삼천리 자전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제 삼천리 자전거가 알톤 스포츠와 같이 동반해서 큰 상승이 나왔었죠. 시가총액이 이제 1,990억, 2천억 가까이 되고요. 영업이익이 100억, 순이익이 130억이니까 현 시총은 적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제 매도할 단가가 나오죠. 휴머시스를 제가 일봉에서 매도가를 잡아 드렸듯이 삼천리 자전거도 이제 정확하게 매도가를 잡아 드릴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월봉상에서 보게 되면 17,100원부터 18,000원대까지의 매도 저항력이 있습니다. 오늘 고가 16,650원까지 왔었는데요. 오늘 17,000원대 터치하지 않은 것은 좀 쉬었다가 다시 갈 수도 있는 흐름이 되겠죠. 만약에 일봉상에서 14,000원대까지 하락을 해주면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 봅니다. 오늘 17,000원대 도달하지 않은 것은 또 매수의 기회를 주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최종적인 매도는 17,100원부터 18,000원 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도 저항 가격이 거의 다가온 시점이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는 17,000원대 목표가를 정하고 가시고 신규 매수자는 14,000원대 초반에까지 하락이 주어진다면 매수를 감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14,000원대 초반에서 매수해서 17,000원대 매도하게 되면 주당 3,000원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죠. 거의 20%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최종 목표가는 17,000원 이상으로 보고 14,000원 초반에 매수하는 이 전략으로 임하시면 수익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는데요. 방송이 유익했다고 생각이 드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